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아까 전에 옥텟 규칙 이런 거 얘기 잠깐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1원자로 존재하고요, 안정하다라는 걸 알게 돼. 다른 애랑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애랑 결합을 안 해. 헬륨, 네온, 아르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을 활성이 없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 그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 원래는 기체로 존재하고. 그래서 얘네들처럼 되면 안정화된다라는 걸 알게 돼. 근데 뭐가 얘네들처럼 되는 거냐면 전자의 배치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을 꽉 채운 상태로 되면 안정화되고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0이고 반응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18쪽 원소이면서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다른 애들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걸 알게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좀 했는데,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되는 거예요.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근데 이게 네온이 됐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양성자 수는 그대로니까. 네온처럼 되면은 전자를 하나를 이제 두 개를 잃어버려서 네온처럼 되면은 안정한 애가 되는구나. 여기서 하나 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떨어질 때는 얘 떨어지고 얘네 떨어질 때까지는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쉬운데, 얘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 떨어질 때는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까지만 떨어진다. 붙을 때도 그런데 이게 붙어서 만약에 전자를 하나 둘 붙여, 그 다음에 하나 더 갖고 오고 싶으면 그 다음 껍질에 채워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껍질은 멀잖아 이게. 잡아당길 능력이 안 돼요. 두 개까지만 딱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채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항상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처럼 되려는 성질이 있다. 그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8전자 규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헬륨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두 개까지만 채우는 거고, 첫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두 개고, 나머지부터는 8개씩 채워요. 나머지부터는. 첫 번째 껍질만 두 개. 거기 자리 좀 가시죠. 이런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면 더 이상 전자를 잡아당기거나 잃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온 결합이 되려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돼요. 근데 금속은 전자를 하나하나 두 개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비금속은 전자 하나 두 개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근데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 그 인력으로 딱 결합한 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야. 그 전자 하나 잊어버리면은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나트륨 이온이 돼. 근데 이거를 공중에 뿌려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온 결합이 되려면 누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공중에 뿌려놓으면 다시 와서 붙어요. 왜냐면 전하량이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군가랑 반응을 하면서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는 애가 전자를 좀 잘 잃어주는 애랑 만나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온 결합할 때 얘가 플러스 1가고 마이너스 1가니까 1대1 결합합니다. 1대1 결합. 1대1 결합으로 되는 거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의 전하량과 양이온 수를 곱한 값이랑 음이온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성이죠. 그 음이온 수 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돼야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을 보셔야죠. 이게 나트륨이 1가 플러스고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인데 1대1로 결합하면은 NaC에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산소가 2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나트륨이 2개가 붙어야지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Na2O가 돼야지. 요거는 1대2. 염화이온이 2배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되는 거고, 요거는 1대1. 2대1하고 쓸 필요는 없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산화 마그네슘은 1대1로 결합해서 MgO라고 쓰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게 하는 애들이 있죠. 이게 3가 플러스고 2가 마이너스야. 얘는 2개 있고 얘는 3개 있어야 돼. 얘는 3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황산 이온은 황 하나랑 산소 4개가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온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알루미늄은 그냥 이거는 괄호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혼자 있으니까. 이거 괄호 안 치면 이상하게 써주는 거지. 이렇게 43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꼭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 원래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NaCl이라 썼는데 한 개에 비율이 한 개라는 소리지 한 개랑 한 개만 만난다라는 건 아니야. 요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H2 이렇게 쓰면 진짜로 수소 한 개랑 산소 한 개랑 수소 2개랑 요렇게 2대1에 진짜 2대1로 만났다라는 소리고, 요거는 1대1의 비율로 만났다라는 소리야. 요런 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분자입니다. 이거 하나의 분자인데 요건 분자가 아니야. 이거 되게 덩어리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자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요건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얘네들은 1가 플러스, 얘네들은 2가 플러스 될 거고, 얘네들은 1가 마이너스, 얘네 2가 마이너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둘이 결합하면 1대1, 이렇게 결합하면은 2대1, 이렇게 결합하면 1대1, 이렇게 결합하면 1대2, 이런 개수비가 된다는 거지.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여 금속은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 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좀만 있다가 이온 결합. 이게 중학교 과정 하면서 좀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좀 빨리 했는데 지금 이해할 것 같아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풀었어요? 네. 그 삼각유의 학원은 무슨 요일에 해요? 월요일 금요일이요. 아 월금. 주말에는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나가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따로 주말에는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러게 해. 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일요일에는 하는 거는 원래는 없어요? 네. 자, 그 세 가지 원자의 전자배치 모형이다. 요거는 이제 그 헬륨이고 헬륨. 그렇죠? 이거 네온이고요. 이거 아르곤입니다. 주기율표 같은 쪽에 위치한다. 맞아요. 18쪽 원소고.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 형성하기 쉽다. 아닙니다.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만 채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8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에서 D 중 이온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것. 네온은 바깥쪽 껍질에 8개 채워져 있으면 되는데 두 번째 껍질에 잘 봐요. 얘가 2개 채워가지고 네온처럼 돼. A는. 그죠? 얘는 하나만 떨어지고 나면 헬륨처럼 되는 거죠. 얘는 하나가 붙어가지고 아르곤처럼 되는 거고, 얘 2개 떨어지고 나면 네온처럼 됩니다. 그래서 A랑 D네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또는 2개 있고, 알루미늄은 3개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 또는 2개 있는 경우, B랑 D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럼 A는 만약에 이온이 되면은 2가 마이너스 될 거고요. B는 1가 플러스 될 거고, C는 1가 마이너스 될 거고, D는 2가 플러스 될 거야. 그럼 A, B 결합한다고 치면 양이온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B2A라고 쓰시면 되겠네. 왜냐면 이제 B는 2개 붙어야 되고 A는 2가 마이너스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요. B2A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BC 결합하게 되면 1대1이네. 그럼 BC 쓰면 되고 CD는 D 먼저 쓸게요. DC2라고 쓰시면 됩니다. C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이온 결합까지만 했네. 여기까지만 하면 됐고 3번은 이제 공유 결합이고 3번은 5번까지 내가 풀라고 했네. 3번 일단 풀어야겠다. 이거는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 서로 이 경우에는 한쪽이 줘버리면 한쪽은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처럼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쪽에 있는 수소도 2개 필요하고 이쪽에 있는 수소도 2개 필요해. 그러니까 둘이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서로 만났을 때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금속이랑 비금속 만나면은 이온결합이고. 자, 지금 이거는 이온결합이죠. 이온결합. 근데 A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금속 원소가 맞고 X에서 B는 음이온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존재하죠. B는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맞죠? 네, 음이온 존재하는 거 맞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A와 B 사이의 공유결합이다. 이런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기억니은 전자 2개 잃어버렸네. 그러면 이거 A 2가 플러스 2개 얻었죠? B 2가 마이너스 1대1 결합이죠? 그럼 그냥 A, B라고 쓰시면 되고 화학 결합의 종류도 써야 되니까 이온 결합 쓰면 됩니다.
이온 결합 쓰시고 화학식은 AB. 원래 양이온 먼저 쓰게 돼 있어. 그래서 AB 써 BA 쓰지 마시고. 자, 이온 결합은 이런 거였고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면은 이온 결합인데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거야. 비금속끼리. 비금속끼리. 그러면 이제 얘도 전자가 필요하고 얘도 전자가 필요하니까 서로 필요하니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전자를. 엄청 똑똑하지 사실은. 예. 뭔가 그 엄청 합리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전자 두 개, 이렇게도 전자 두 개가 되게끔 공유를 하는 거야. 요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고. 실제로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 두 개를 여기서도 다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잡아당기니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 분자를 이룰 때 각각의 수소 원자들은 헬륨의 전자 배치가 돼서 옥텟 규칙도 만족하고 안정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소랑 수소랑 결합할 때는 산소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요거 하나랑 공유 결합을 하면은 하나를 얻어오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산소는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는 하나씩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산소는 이렇게 8개가 되니까 좋은 거고 수소는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결합 2개 할 거고 수소는 결합 하나 할 거고. 근데 때에 따라서 지네들끼리 해야 돼. 만약에 산소끼리 해야 돼. 산소끼리 해야 되면은 얘는 원자과 전자 6개 있는데 얘도 6개 있어. 그러면 요렇게 8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 결합 하나하나가 하나씩 공유 결합이어 가지고 요런 경우에 이중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3개를 해야지 3중 결합을 해야지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3중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2중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단일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플로린이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럼 결합을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 플로린 단일 결합.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2개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중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 둘.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3개 있으려면 3중 결합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는 하나만 결합을 하면 되고 탄소는 8개가 되려면 4개 결합해야 되고 질소는 5개라고 해서 5개 결합하는 게 아니야. 3개가 모자라니까 결합을 3개만 하면 돼요. 산소는 2개 해야 되고 플로린 하나 해야 되고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애들을 자꾸 봐 두셔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질소 결합 3개 할 거야. 수소는 하나. 뭐 요런 애가 되는 거예요. HF는 요런 애가 되고 탄소 결합을 4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산소는 2개 해야 돼. 요런 애가 되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이제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여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게 이제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 결합도 좀 해결하고 합시다. 성질은 6번부터
6, 7번만 하면 되네. 6, 7번만 한번 해보시고요. 6, 7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 보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공유결합이라는 거 아셔야 돼. 공유했잖아, 그쵸? 공유했죠. 이건 이제 물이지, 물. A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다. 하나, 둘, 이 2개 중에 하나만 낼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맞죠? X에는 X의 B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다. 맞죠? 이게 2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으니까. X를 형성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거죠. 공유 결합이니까. 기형지은이고. 요거는 이제 질소는 삼중결합을 해서 이렇게 있고요. 산소는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가에서 원자의 모든 전자는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아니지. 요런 애들은 참여 안 하잖아. 물론 이제 안에 있는 애들도 안 하고. 참여하는 애들은 공유전자쌍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비공유전자쌍이거든요. 나에서 이중결합이 있다. 이중결합 있네요. 여기 이중결합. 가마 나는 비금속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죠? 네.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55쪽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뭐 대표적인 게 NaCl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금 덩어리 물에 녹이면은 이제 뭐 눈에 안 보이게 되죠. 입자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서 그렇고. 공유결합 물질은 뭐 잘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긴 해. 일단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성.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것이 많아. 물론 앙금이나 이런 건 안 녹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잘 녹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녹고 나면은 고체 상태에서는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녹고 나면은 자유롭게 움직여. 근데 자유롭게 움직이면 서로 반대되는 전하로 끌려가요. 근데 이렇게 전하를 가진 물체가 이동하잖아? 그러면은 전도성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용액이 됐을 때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수용액이 됐을 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중요한데 고체 상태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녹이면은 Na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얘는 또 플러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물에 녹이면.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강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뭐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충격을 가하잖아? 그럼 부서져요. 왜냐면 이 서로 반대되는 전하들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만 약간 밀려 이온층이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서로 밀어냅니다. 이게 떨어져요. 그리고 전성, 연성 이런 게 없어요. 금속 결합 물질은 전성, 연성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 힘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뭐 뽑힘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이제 왜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느냐. 원래 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띈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안정화시키면서 녹는 거야.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띈 수소가 둘러싸면서 녹이는 거야. 잘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 잘 녹는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녹는 점이 되면 녹을 거 아니야. 그래도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Cl 같은 경우에 800도씨면 녹거든요. 800도씨가 되면 전기가 통해요. 왜냐하면 액체 상태가 되면 또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전기 전도성 갑자기 증가하는 때가 녹는 점이 된다. 넘겨서 염화 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 소금의 주성분 식염수나 링거액에 사용된다. 염화 칼슘 습기 제거제 많이 쓰고요. 제설제로 많이 사용되고 겨울철에 염화 칼슘 뿌리면은 이제 눈이 녹으면서 잘 안 얼어붙기 때문에 그렇고요. 탄산칼슘 산호초의 외골격 뭐 달걀 껍데기 이런 데 주성분이다. 수산화나트륨 비누나 세제의 주성분이다.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 만들 때 쓰인다. 이런 거 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거죠.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많아. 뭐 특히 뭐 기름이나 이런 거 공유 결합 물질인데 잘 안 녹는 게 많아. 근데 그래도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나 포도당 등은 잘 녹아. 아니면 뭐 에탄올이라던가 이런 거. 뭐 에탄올 이런 거 잘 녹아요. 메탄올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녹는다 하더라도 이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탕이 물에 잘 녹아도요. 전하를 걸어뒀을 때 이동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고요. 녹는 점, 끓는 점은 비교적 낮은 편이야. 그래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것도 많아. 그래서 물 액체로 존재하고 상온에서 포도당은 고체로 존재하고 메테인은 기체 그런 걸 존재하죠. 키포인트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전류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아니면 수용액이 됐을 때는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전류 흐릅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다 아늘로 이온 결합 물질과 녹는 공유 결합 물질이 끓는 점. 이온 결합 물질은 공유 결합 물질보다 대체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예.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 57쪽에 봐봐요.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수용액이 됐을 때 흐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요만나트륨이나 질산칼륨이라는 애들. 설탕은 둘 다 안 통하고 전기가 포도당도 안 통하는데 이 둘은 공유 결합 물질이죠. 자, 탐구 문제 1, 2번 한번 또 해보시고. 과정 1에서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온은 존재하는데 그냥 이동을 못하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1에서 고체 상태의 설탕과 포도당의 전하를 띤 입자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온을 말하거든요. 이온이 없죠. 틀렸고, 과정 2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과정 2에서 포도당을 물에 녹이면 이온이 나눠진다. 아니죠. 이온은 나눠지는 거 아니죠.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르고, 포도당과 설탕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아니고, 염화칼륨으로 과정 1, 2를 실험하면 염화나트륨이나 질산칼륨과 같이 결과가 같다. 맞죠? 얘도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자, 고체일 때 안 흐르고 수용액일 때 안 흐르는 애는 설탕이죠. 설탕. 가가 설탕. 고체일 땐 안 흘렀는데 수용액이 됐을 때 흐르는 거는 이제 염화나트륨이고. 가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 뭐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뭐 전하를 띤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나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 이온이 이동을 못해서 그래. 이동하지 못해서.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는 이제 뭐 이건 많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얘는. 자, 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메테인도 분자라는 거 아셔야 되고, 암모니아 이제 이런 분자인 거고요. 물 분자. 이런 건 이제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탄소, CO2는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 2개 있고요. 질소는 3중결합 해야지 안정화된다. 자, 그래서 8번부터 12번까지 또 한번 해보시고. 네? 알았어요?
요거 출석 체크하고 가. 제가요. 다 있어? 이거 하시고. 자,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요. 가에서 지금 전하를 띤 물질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나에서 물의 노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이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가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가는 흐르고 나는 안 흘러요. 액체 상태여도. 틀렸어. 자, 전기의 전도성이 고체일 때는 뭐 단단한 이온 결합 때문에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었을 때 이온이 이동이 자유롭죠. 자유로워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메테인이라고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게 리튬이고 이게 이제 플루오린인데 LiF 쓰면 되긴 해. 이런 상태입니다. 가는 공유 결합이 맞고요. 가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둘 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가는 안 흘러. 나는 흐르는데 가는 안 되고 나는 흘러요. 가와 나는 무엇이냐? 산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하시면 되고. 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해도 되고,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되어 있네. 공유결합 물질을 하자. 분자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공유결합 물질. 요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써 있긴 하네. 하여튼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끼리 금속하고 비금속 만나야 됩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 그러려면 A, B 되죠. B, E 됩니다. B, C는 안 돼요. C는 어차피 결합을 하지도 않고. C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결합 안 하니까. D, E 안 됩니다. 이거는 금속끼리 있으니까 안 되고. EF 됩니다. 예.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 쪼개진다 이렇게 쓰면 돼요. 왜 그러냐?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기 때문이다.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니까 깨지는 거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예, 프린트 대표 유형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수고했어요.